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하면서 서로에 대한 가슴을 확인하고 뜨거움을 확인하고 둘이 같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떤 벽도 어떤 오해도 우리의 투쟁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집회의 시작에 김용희 동지가 부탁하셨어요. 소라 소라 부르는 소라라는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삼성생명과 신한생명의 보험을 가입한 암 환자이며 보안모를 최초로 만든 이정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발등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삼성생명에 보험금 청구할 때는 제발 나를 건들지 말고 100% 조용히 지급하라,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청구를 했는데 제가 지금 건강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요 했는데 삼성생명에서 저를 거부했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생명에서에다가 고맙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왜? 건드려줘서. 안 건드려주고 제가 만약에 다 받았다라면 대한민국의 암 환자가 이런 슬픈 사연을 겪고 있는 걸 제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저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제가 설계사 6년 했고, 김구나 대표가 설계사도 했고, 지도장도 했고, FC 모델도 했습니다. 삼성 매니아예요. 우리는 삼성에 한이 미친 사람들이죠. 보험을 모르면 이렇게 안 합니다. 보험을 알기 때문에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삼성생명에 암보험을 넣고 신한생명에 암보험을 넣습니다. 저는 항암하고 수술하고 방사선을 해야 한다라고 서울대학병원의 의사가 코드를 정해줬죠. 그래서 저는 항암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여동생이 항암을 하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암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제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제 공간이 없었어요. 제가 지하실에서, 제 방이 지하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제 방은 지하실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가 지하실에 있기에는 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암 진단 받고 항암 치료 받을 동안만 요양병원에서 치료 받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변 정리를 싹 다 아들한테 다 넘겨주고 제 몸만 하나 요양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항암하는 동안 6개월 동안만 저는 그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라는 모든 약품을 치료를 받으면서 항암을 견뎌냈습니다. 처음에 1차에서 4차까지는 제가 견딜 만한 약품이었어요. 요양병원에서 저에게 고주파, 자닥신, 암노바, 셀레나제, 포세일 주사를 한 달에 1,000만 원을 내고 그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보험이 없으면 그 주사, 그 병원에 입원을 못합니다. 저는 보험이 있었기에 그래도 보험을 믿고 내가 유사시에 그 보험이 나는 증권이 효자라고 지금까지 떠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식이 효자라고 생각한 사람 아니에요. 증권이 효자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권이 유사시에 나를 살려줄 거라고 굳건히 믿고 요양병원에 저는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첫 번 달에 한 달치 청구했더니 삼성은 부지급, 신한생명은 지급. 손해사정인이 양쪽에 똑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손해사정인이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가해자가 있을 때 손해사정인이 필요한 거지 암 환자에게 손해사정인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증권대로, 약관대로 암 입원금 10만 원 지급하면 그 10만 원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손해사정인이 와갖고 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환자 아니거든요. 암 환자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암보험 가입하셨죠? 암보험에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딱 이겁니다. 암 걸리면 어디에 입원했든지 간에 입원금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지급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보험을 팔았고, 그렇게 알고 보험을 가입을 했고, 그렇게 알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우리가 암 환자가 그거 없으면은 요양병원에서 딱 가면 그래요. 실비 있으세요? 원장이 그거부터 물어봐요. 왜? 실비 없으면은 그 요양병원에, 암 전문 요양병원에 있는 그 약품을 맞을 수가 없어요. 대학병원에서는 저의 몸에 있는 건강세포까지 다 죽이는 항암 주사를 놓습니다. 요양병원에는 건강세포는 지켜주면서 암세포는 줄여주는 약이, 독일 제품 약이 암 전문 요양병원에 있어요. 그게 비급여예요. 의료보험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암이 걸려도요 95%에 해당이 되는 의료보험공단에 95%에 해당이 되는 암이 걸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 개발한 신약 주사 한 대에 1,000만원, 암 환자가 10대를 맞아야 되는데 한 대에 1,000만원짜리 암에 재수없어 걸린 사람은 돈 없으면 죽어야 돼요. 그거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왜? 돈은 내가 내야 되니까. 근데 광양에 계신 이분은 실비가 100%짜리여가지고 한 대에 1,000만원짜리를 10대를 맞으시고 광양에서 도로를 할부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험 이래서 넣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요양병원에 제가 있었는데 6개월 있었어요. 6개월. 근데 제가 이걸 몰랐으면 이거를 아마 기사화를 안 했고 소송도 안 했어요. 저는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1차에 패소를 했어요. 1차에 삼성의 주영달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떤 걸 제출했는지 아십니까? 제 몸 상태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분의 몸 상태를 제출했어요. 이분이 요양병원을 수도 없이 바꿔가면서 입원했고, 이분이 병원비를 수도 없이 타먹었고, 이분이 재발을 해가지고 또 재발해가지고 요양병원 입원하고 또 재발해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분의 자료가 변호사가 판사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제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몸이. 근데 제가 패소했어요. 대한민국 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로펌 회사에 근무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제 사건을 맡았는데 재판 중에 그분이 로펌 회사 차려서 나갔어요. 여러분들 이걸 뭘 뜻할까요? 주영다리하고 그 변호사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을까요? 여러분 의심가지 않으세요? 그죠? 누가 지나가는 애새끼들이 들어도 이거는 누가 들어도 착당이 된 거 표시나죠?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로펌 차려 나갔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이 정률 로펌 회사에 있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패소하고 나서 전국에 있는 제 지인한테 변호사 좀 똑부러진 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소개받아서 갔는데 제가 소개받은 로펌 회사 정률에 있는 두 변호사를 소개를 받은 거예요.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변호사 사무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 판결문을 그 변호사한테 보여줬더니 저희 로펌 회사 하셨네요? 이산 변호사님이셨네요? 이거 귀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로펌 차려서 나가셨는데요? 그러면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대법원까지 가고 제 재판이 끝나는 날, 그날 저는 그 변호사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렇게 예뻐하시는 손녀딸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할아버지가 되십시오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저는 나오려고 합니다. 네, 저 이렇게 해서 다시 항소했습니다. 또다시 변호사 비용 550만원 해가지고 다시 항소했습니다. 왜? 대법원까지 가보려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법원의 삼성공화국이라는 이 말을 저는 경험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정말로 대한민국 법이 대법원이 삼성공화국 아래 있는지를 저는 겪어보고 싶어서 끝까지 해보리라 해가지고 다시 항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종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님이 설을 이틀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되셔가지고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라 그러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이죠. 건설 노동, 아까 전에도 긴 시간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도 또 그 한 부분인데요. 건설 현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판, 4판, 공사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 비리가 대단히 많지만은 불법 비자금이 가장 많이 조성되는 자리가 건설 업체를 통해서라 그럽니다. 유명한 게 이명박이의 4대강 사업도 사실은 그 돈줄을 위해서 죽자 살자 그렇게 강을 파헤치고 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은 건설 현장에서 많이 죽고 대피 산재가 가장 많고요. 일한 돈을 못 받습니다. 임금 체불 엉망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노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건설 현장을 이렇게 다듬어 왔는데, 장옥기 위원장님이 구속된 것은 이제 노동조합이 자리를 잡고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무시를 못해요. 퇴직공제부금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은 옮겨 다니기 때문에 고정된 회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는 업체들이 공사를 시작할 때 퇴직금을 적립을 해서 그 일을 했던 쭉 누적된 건설 노동자들이 노후에 퇴직금을 매우 적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퇴직금이 30년 가령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받는 퇴직금이 여러분 100만원, 200만원이라면 이건 퇴직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 달에 받는 돈이 아니고 총 받을 돈이 없는 거죠, 간단하게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돼요. 처음에 시작될 때는 시작됐다는 의미로만 했는데 이걸 가면 자기들도 처음에 그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점점점 이렇게 바로 하겠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정쟁하고 해마다 민생법안 날아가고 엎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사실 이 법이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장옥기 위원장님이 건설노조 위원장 하실 때 한 15,000명 되는 건설 노동자들이 여의도 앞에 상경투쟁을 해서 마포대교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끊어가지고 그때 여의도에서 퇴근하는데 퇴근 시간 맞춰져가지고 여의도 일대가 한 1시간 넘게 마비가 됐다 그래요. 그 일로 해서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도 우리 김용희 동지 고생하고 계시지만은 약간 암 쪽에도 말씀하시지만은 정말 우리나라의 법원이 문제가 많아요. 1심에서 재판을 하다가 이게 원컨 명분이 좋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 애들도 이건 통과돼야 된다고 한 법이거든요. 그 법이 10년, 1년, 2년도 아니고 안 돼서 이렇게 이런 사단이 났으니 정상 참작을 해서 1심에서 구속되어 있던 장옥기 위원장이 보석이죠. 보석으로 풀려나왔어요. 불구속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한 설을 2, 3일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가면 보통 이때까지 관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 받은 사람한테 실형 때리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들어보면은 판사들도 아주 종류가 다양하답니다. 꼴통 판사들이 있대요. 그런 쪽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실형 선고를 하고 해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린 겁니다. 장옥기 위원장님, 그래서 이제 소위 외상값이라 그러는데요. 1년 6월 실형을 받으셔서 1년 동안 살았고 6개월만 더 살면 나옵니다. 동기들한테 이제 여기에 굉장히 사실은 가슴 아파하셨고 애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사실 은양교 도소에 계시거든요. 안양교 도소에 계시거든요. 내내를 갔다 오셨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희 동지한테, 이주용 동지한테 꼭 안부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6개월 징역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그거 산다 해서 장옥기 위원장님이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우리 조합원들이 겁을 먹는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저희들은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한 거,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예, 괜찮고요. 건강하게 나오실 거고,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저희들 또 다듬고 바로 잡아갈 겁니다. 투쟁합니다. 투쟁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설날 때도 참 넘기실 때 동기들 이재용 동지 앉아 계시는데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명절 새로 가야 되는데 오면은 참 얼굴 보기도 두렵기도 하고요. 입도 못 할 건데 또 사실 오기도 바쁘기도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이 자리에 변함없이 지키고 계신 동지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대한민국 그 재벌들의 악당 중에 최고 왕초입니다. 삼성. 우리나라 소위 말해가지고 재벌들의 모든 제약을 상징하는 거기하고 맞붙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쉽겠습니까? 예, 김용희 동지 234일이라는데 힘내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안 모이시는 것 같지만은 마음은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이 잘못 부조리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있는 것 같지만은 늘 동기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새봄이 오면은 어쩌면 더 슬플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봄이 왔는데 아직까지도 저 새둥지 위에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동기들 힘내시고 마음 가다듬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희들도 다시 돌아가면은 이 소식 전하고 동기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기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가 와도 걱정이다. 눈이 와도 걱정이다.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온통 하늘님 걱정. 하늘 밟고 사는 것도 너무 힘에 지는 세상. 나를 밟고 싸우는 것에 너무 무관심한 세상. 하늘 위에 살고 싶고 허공에 오른 건 아냐. 하늘 위를 날고 싶고 허공에 오른 건 아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작! 노래가 아름다운 건 우리의 이야기인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합시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집회 자리가 조금은 길어진 것 같아요. 조금은. 하지만 어디 위원장님도 아니고 어디 대표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연대자로 온 당신들의 목소리가 또한 이 싸움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힘인 것도 같거든요. 네, 다음 순서는 자유발언입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준비해 오신 동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같이 우리 나의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한국인권신문 주간 올해 인권상에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씨가 수상 이후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상 이유는 삼성계열사 최초로 삼성물산의 노조가 결성되었다라는 건데요. 반년이 넘도록 고공철탑에서 목숨 걸고 농성 중인 부당 해고자 김용희 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삼성이 어떻게 인권상 후보에 오를 수 있는지 뒤도 안 차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문득 나에게 닥친 내일이 아니다라는 우리의 방관자적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도 뻗을 수 없는 비좁은 철탑에서 삼성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며 투정하고 있는 김용희 씨. 그가 삼성에서 일하며 노조를 결성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작업 동료가 현장에서 잘려나간 손가락도 제대로 치료 못하게 막은 회사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가슴에서 솟구치는 분노와 동료를 향한 안타까움으로 시작한 1999년 삼성노조 결성이 협박, 납치, 간첩 혐의, 성폭력 조작 등 부당 해결로 남겨져 그의 인생은 끝없는 고통의 투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복귀까지 끊으며 생사를 넘나드는 투쟁으로 55일을 버텼지만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한다는 삼성이라는 기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삼성의 악행이 어디 이뿐일까요? 삼성생명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입원 일수 조작, 의료기록 허위 입력, 보험 증권 조작 등 상식을 벗어나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보험료를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암 환자들은 죽기를 강화하며 삼성 고객센터에 들어가 일주일 넘게 약관대로의 이행을 삼성생명 측에 외치고 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고소와 경찰 측의 퇴거 요청뿐입니다. 삼성의 이런 행태는 알면 알수록 분노가 치밀며 손이 떨립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삼성생명 불매를 외친다면, 삼성 불매를 외친다면, 삼성의 만행을 심판하는 촛불을 높이 든다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대로라면 이 나라의 대표집을 삼성은 변할 수도, 그리고 변하려는 의지조차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이 이런 행태를 또 다른 기업이 자행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삼성에 맞서고 있는 김용희 씨, 이재용 씨, 암보험 피해자들 외 모든 분들, 이분들 모두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투쟁을 외치고 있습니다. 삼성이 바뀔 수 있도록, 홀로 투쟁하는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린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방관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편에 서서 같이 싸울 것인지, 어떤 선택이 결국엔 우리를 위한 길이 될지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이기는 그날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마음의 촛불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투쟁! 참 예쁘고 당차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저도 목소리가 낭낭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선 볼 수 없는 곳 느낄 수 없는 것 여기에 세상은 분주하지만 한쪽 가슴에 아픔을 묻고 다른 가슴에 그리움 품고 알지 못하는 새가 되었다. 고프다 배가 고프다 아프다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서럽다 서럽다 삶이 서럽다 고프다 고프다 배가 고프다 아프다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서럽다 서럽다 삶이 서럽다. 고공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항상 저는 이 노래가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몇 안 되는 그 어떤 젊다고 해도 되나? 저는 젊은데 조금 늙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좀 젊은 축의 그 활동가 부부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 결혼할 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자, 서로 가치관을 존중할 수 있는 부부다 보니까 그런 다짐으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결혼식에서 저희가 일종의 선언문, 결단문 같은 노래를 만들어서 그거를 불렀거든요. 이제 하객분들한테 그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저희 결혼식 오셨었죠? 다 들어보신 노래일 거라고 생각하고. 네. 가까이 오면 안 되나? 마지막인데요. 저희 내려갈 건데 김영희 동재 끝까지 힘내십시오. 투쟁! 쌀이는 내리던 겨울이 어서 악마들도 숨죽인 거리를 내리 걸었지. 지키지 못한 사람들 한숨과 후회 속에 어두운 길을 내리 걸었지. 절망 속에서 착하지만 강하고 단단한 그댈 만났지. 당신이 크게 다치던 그날 맹세한 내 곁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연을 맺습니다. 세상 앞에 지치지 않도록 부귀와 명예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살피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함께 나가게 하소서. 삶을 마치는 순간 부끄럽지 않도록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들도 따르겠습니다. 쫓겨나는 사람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살피소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들도 따르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살피소서. 우리가 연을 맺습니다. 세상 앞에 지치지 않도록 부귀와 명예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살피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함께 나가게 하소서. 삶을 마치는 순간 부끄럽지 않도록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들과 따르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살피소서. 경화쌤이었습니다. 김용희 동지가 땅에 내려왔을 때 뜨겁게 안으며 이 노래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러운
234일차 고공농성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서러운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건 또 다른 시작의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많이 울고 또 위안을 받았던 밤인 것 같습니다. 김용희 동지한테 오늘 그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화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하십니다. 고공농성 234일차. 그는 아마 서서히 안증뱅이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2m 좁은 공간 밑에서. 하지만 그는 계속 싸울 것이고 함께하는 우리는 그를 반드시 투쟁으로 다시 서고 다시 살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자꾸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입니다. 우리 늘 외치던 구호 아시죠? 차범근아 이재용은 감옥으로, 해고자 이재용은 집으로, 김용희는 땅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도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서럽고 모진 시련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꿈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지나가리라 이제 곧 모르지 않아